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지럼증과 관련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로 입원을 하여 여러 가지 검사와 주사 처치를 받았는데도 약 50%밖에 치료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응급실에서는 말초성 현기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같은 날 다시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위탁병원 응급실로 입원을 하여 주사를 맞으니 거기서는 주사가 효과가 너무 좋아 약 90% 정도까지 어지럼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교수님들이 다음날 이비인후과로 정식으로 진료를 한번 해보라고 권해서 예약을 찾고 그 다음날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시더니만 뇌와 관련돼서 이석증은 아닌 것 같다. 이석증은 어지럼이 생겨도 단 몇 분만 어지럼증이 생기고 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도 심하고 주사약 또 받지를 않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전날 응급실에서 MRI 검사까지 하였지만 MRI 검사에서도 혈관이 파열됐다거나 하는 증상은 없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좋다 그럼 검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아마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약 시간도 많이 걸릴 거다 하여 아무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병명을 알고 싶어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만 최종적으로 약 12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 중에서 75만 원 정도는 비급여 항목이라 하여 제가 납부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그 위탁병원 응급실에서 MRI 찍고 이것저것 검사하였지만 위탁병원은 역시나 위탁병원이었습니다. 위탁병원에서는 MRI까지 찍었는데도 38,000원인가 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38,000원. 예를 들어 응급실 진료비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38,000원 나왔지만 첫째 날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는 약 5시간 만에 150만 원 정도가 나왔었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들도 꼭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위탁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정밀검사까지 하고 전정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해 주셨는데 그 약도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사같이 그냥 바로 그냥 효과가 확 나타나서 90%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약은 효과 좋다 할 정도가 되지를 않고 계속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눈을 감고 있거나 눈을 뜨고 조금 주위를 살펴보면 다시 또 어지럽고 그냥 하루하루 일상이 계속 어지럼증으로 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정신경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어지럼증과 관련된 머리와 관련된 그 질병이 세 가지 전정신경염, 이석증, 메니에르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또한 AI를 이용하여 전정신경염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도 AI를 이용하여 이 전정신경염과
이석증, 메니에르병의 또 차이점,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전정신경염이 발생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했었길래 이 전정신경염에 걸렸는지, 그런 내용도 이제 한 달을 넘게 지난 상황에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게 그나마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조금씩 좋아져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데, 한 달 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AI를 이용한 비디오를 먼저 한번 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의학 탐험을 떠날 진행자입니다. 혹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천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와, 진짜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나시면요, 그 두려운 어지럼증 괴물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핑 하고 도는 느낌 한 번쯤 겪어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혹은 고개를 휙 돌리다가 세상이 빙글 돌아서 철렁했던 아찔한 경험 하신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병원에 다녀와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답답하셨죠? 오늘 우리가 직접 명탐정이 되어서 이 범인을 한번 싹 잡아보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아이고, 뇌에 무슨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중풍 아니야? 하고 덜컥 겁부터 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빙글빙글 도는 심한 어지럼증의 범인은요, 10중 8구 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멀쩡하고 건강하니까 일단 가슴 쓸어내리시고 안심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 도대체 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귀 속 깊은 곳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 안에는 우리 몸이 안 넘어지게 균형을 딱 잡아주는 아주 섬세한 평형감각 전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선은 뇌와 눈으로 쉴 새 없이 연락을 해요. 지금 몸이 똑바로 서 있다.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 전선에 염증이 생기거나 탈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뇌한테 완전히 엉망진창인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분명히 가만히 있는데 뇌는 큰일 났다. 몸이 지금 팽이처럼 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어지럼증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원인삼형제 구분법입니다. 병원 가면 용어들이 참 어렵죠. 제가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친근한 비유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석증입니다. 이건 그냥 귀 속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개를 움직일 때만 돌멩이가 굴러가면서 어지럽고 가만히 있으면 1, 2분 안에 싹 멈춥니다. 두 번째는 메니에르병이에요. 이건 귀 안에 물이 차오르는 부어오른 물풍선입니다. 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귀가 먹먹해지면서 몇 시간 동안 어지러운 게 특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정신경염, 쉽게 말해 귀 감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 귀에 걸린 감기, 바로 전정신경염입니다. 전정신경염 이름 정말 어렵죠? 그냥 귀감기라고 부르시면 딱 맞아요. 우리가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콧물 나고 목 아픈 감기 걸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귀 속에 있는 평형감각 전선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 녀석의 제일 고약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돌멩이가 굴러다니는 이석증하고는 다르게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세상이 계속 핑핑 돈다는 거예요. 소리 듣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며칠 내내 심한 구역질하고 어지럼증이 계속되는 거죠. 가만히 누워있어도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당장 토할 것 같으니 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시겠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죽을 만큼 괴롭겠지만 이 병은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치료가 잘 되는 착한 병입니다. 코감기가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낫듯이 이 귀감기도 결국 시간이 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번째, 어지럼증 약은 절대 오래 드시면 안 됩니다. 43.8. 이 숫자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서 나온 아주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급성 어지럼증 약의 원래 권장 복용 기간은 딱 3일에서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환자분들이 약을 제때 끊지 못하고 무려 권장 기간의 43.8배나 더 오랫동안 약을 과다하게 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동안 어지럼증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먹는 이 어지럼증 억제제가요, 사실 귀의 평형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켜버리는 일종의 귀를 위한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처음 며칠 동안 구토가 너무 심하고 괴로울 때는 증상을 확 가라앉혀주니까 정말 고마운 약이죠. 하지만 이 약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지거나 균형을 못 잡아서 쿵 하고 넘어지는 낙상사고 같은 진짜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 제일 안 좋은 행동이 뭔지 감이 오시죠? 바로 약만 매일 챙겨 드시면서 몇 주 내내 침대에 가만히 누워만 계시는 겁니다. 귀를 약으로 계속 재워버리면 우리 뇌가 어지럼증에 스스로 적응하고 이겨내는 그 훌륭한 자연 치유력을 아예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평생 만성 어지럼증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올바른 방법은요, 토할 것 같은 급한 불만 딱 끄면 과감하게 약을 끊고 일어나서 조금씩 걷고 활동하면서 우리 뇌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평형 감각 운동으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지럼증 괴물을 영원히 쫓아내는 3단계 비법 꼭 기억하세요. 첫째, 어지럼증 약은 3일에서 5일 딱 구토가 멈출 때까지만 드시고 미련 없이 끊으세요. 둘째, 매일매일 평형 감각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서 눈으로 한 곳을 계속 쳐다본다거나 방 안을 조심조심 걷는 연습을 하면서 내가 균형을 잡도록 자꾸 훈련시키는 거죠. 마지막 셋째, 이 병도 결국 피곤해서 찾아온 귀감기잖아요. 푹 주무시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말 최고의 보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두려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평형 감각을 훈련해서 이 어지럼증 괴물을 영원히 물리칠 준비 되셨나요? 어지럼증은 불치병도 아니고 뇌에 큰일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움직이기만 하면 누구나 거뜬히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쾌한 일상을 되찾는데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활기차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AI 비디오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도 넣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비디오로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시 또 슬라이드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지럼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약을 계속 먹자니 여기저기 알아봐도 약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여 정말 심할 때는 약을 먹고 또 초기에 영상을 만들 때도 제가 또 약을 복용하고 영상을 만들고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약을 먹지를 않고 버티면서 뭐 매일같이 지금 또 걷는 운동도 하고 한 발로 서서 중심 잡는 운동 또 재활 운동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좀 하고 있는데 어지럼증이 이렇게 심한 거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한번 잠깐 어지러운 적이 있어서 그때도 느껴봤지만 그때는 이번 어지럼증에 비하면 뭐 진짜 100분의 1도 안 될까? 그럴 정도로 이번에는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눈을 뜨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할 정도로 정말 이 전정신경염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다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료는 다 만들어 놨었는데 이 자료까지는 제가 깊게 다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지럼증이 그나마 다행히 치료가 되는 질병이라는 거
의사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몇 달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이제 생활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율신경계 가운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극심한 메스꺼움, 구토, 오한, 식은땀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이 다 제가 그렇게 막 식은땀 줄줄줄 흘리고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많이 놀래가지고 막 119 전화하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한쪽으로 몸이 쏠려 제대로 서 있거나 걷기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태. 제가 똑같이 이 상태였었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이게 막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이게 과연 말초성이냐 중추성이냐. 이 내용이 다 이 뇌와 관련된 거하고 똑같은데 단 한 가지 머리에 통증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자세히 깊게 들어가게 되면 어눌한 발음, 만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게 되면 말을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또 안면마비나 팔다리 감각 이상 마비,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로 이동하여 MRI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막 어지럽고 구토에 헛구역질에 한다 해서 모든 분들이 다 어지럼증으로 진단받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지 마시고 의사분들의 처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석증과 전정신경염과 메니에르병 이 차이점, 이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위에 이석증으로 있는 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알아야 될 것 같길래 정밀 검사를 했고 전정신경염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정신경염이 왜 걸리느냐? 여기 보면 평형신호와 무너진 뇌의 저울이라고 하여 이렇게 또 상세하게 제가 이 자료도 만들어 보았는데 그냥 이 안진 가만히 있으면 눈이 계속 틱틱틱틱 막 튀면서 저는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제 눈을 보는 의사 선생님이나 제 마누라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이렇게 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 약을 갖다가 그냥 조금만 어지러워도 이 약을 먹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내 몸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약을 먹어서 뇌를 잠재우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뇌가 인지 능력이 뭐 저하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그러니 약도 이제 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이 뇌와 관련된 그 약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렇게 조금 깊게 다 해봤는데 제가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깊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필요해서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공부를 했고 물론 그 공부도 어지러우니까 조금 정신이 말짱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거 볼 생각도 못하고 많은 분들이 제게 걱정을 해주시고 댓글로 걱정도 해주셨는데 그 댓글도 못 적을 정도로 어지럽습니다. 댓글 몇 자만 적으면 어지럽고 그러다 보니 댓글도 많이 못 따라드렸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치료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기는 제가 다 이제 자료는 받아서 계속 재활 운동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위탁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전정신경염이라고 하여 전정신경염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효과가 별로 없어서
다시 제가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만 이번에는 이제 그 약을 전정신경염 약이 아니라 메니에르 병과 관련된 약을 또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도 먹어봤는데 그 약이 또 어떤 경우에는 작용이 받는 것 같고, 물론 연속적으로 먹지는 않고 심할 때 한 번씩 복용을 하는데 약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혹시라도 어지럼증이 생겨가지고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같은 약이 만약에 내게 안 맞다 그러면 또 다른 약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약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 약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정신경염과 관련된 뭐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만든 것도 보여드렸는데, 물론 이 내용들은 저도 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만들다 보니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이 4개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전정신경염으로 이렇게 힘든지,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피로인지, 면역력 저하인지, 스트레스인지, 또 그와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못다한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전정신경염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감사합니다.